안녕하세요. 시원한 세무사입니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상금이나 건물을 받는 장면을 보면 나도 누가 줬으면 좋겠다 라며 과몰입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세금 문제에 대해 한번 과몰입을 해보려 합니다. 아무래도 세무사다 보니까 드라마를 보면서도 세금 생각이 나기 마련인데요. 최근 화제가 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죠. 바로 더 에이트 쇼입니다. 난 그저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 시간만 잘 보내면 돈을 준다는 건데 우린 돈을 위해서 여기에 왔고 밖에서 쉽게 벌 수 없는 금액을 벌어서 나가게 될 겁니다. 저도 재밌게 시청을 했는데 더 에이트 쇼에서 나오는 상금에 대해 가만히 보다 보니까 세금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더 에이트 쇼는 폐쇄된 공간에서 8명의 사람이 매일매일 상금을 축적하게 되고 퇴소하는 날이 되면 각각 개인에게 축적된 상금을 가지고 나가는 스토리입니다. 층마다 다른 상금을 받으며 거주하게 되는데요. 극중 주인공인 류준열은 매 1분마다 3만원씩 누적됩니다. 24시간이 1440분이니까 하루에 4320만원을 적립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류준열은 15억 정도의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류준열이 극중에 받은 상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세금을 떼야 합니다. 과연 이 상금에 대해 세금을 떼면 얼마나 떼야 할까요? 상금, 현상금, 포상 등의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에이트쇼에서 받는 금액을 상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상금에 가깝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경우 필요경비 의제라는 규정을 통해 실제 상금을 얻기 위해 투입된 경비가 없더라도 상금의 80%에 따른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필요경비 의제를 적용받으려면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이거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데요. 더 에이트쇼의 경우 주최 측이 공익법인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또한 다수가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필요경비 의제를 적용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 에이트쇼 주최 측에서 상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떼고 지급을 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이라고 했으니 상금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고요. 만약 더 에이트쇼 주최 측이 상금 15억 원을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지급했다면 22%인 3억 3천만 원을 제외하고 11억 7천만 원만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억 3천만 원만 내고 끝나면 너무 좋은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금으로 받는 기타 소득은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서 과세가 되는데요. 극중의 류준열은 백수이다 보니까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45%의 세율을 적용해서 약 6억 7천만 원의 종합소득세가 나오니 추가로 3억 4천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더 에이트쇼 자체가 불법으로 보이고요. 세금 신고는 하지 않고 15억 상금을 지급한 것 같으니 세금은 아마 부과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드라마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인기를 끌었던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여기서도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처 유도 인구도 많고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가시성도 높고 이 정도면 임대도 잘 되겠는데요. 예, 그죠. 괜찮은 편이죠. 근데 왜요? 저 건물 내놓으시게요? 혜인이랑 상의했는데요. 이 건물 사돈께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 서울 가고 나면 저희 세무사가 연락드려서 필요한 서류 알려드리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건물을 선물로... 제 마음입니다. 마음이 너무 큼지막한데... 퀸즈그룹의 홍혜인 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용두리 이장이었던 시아버지에게 증여하겠다는 장면인데요. 세무사에게 연락해서 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세금이 얼마 정도 될까요? 건물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건물이 어디 있는 건물일까 이래저래 살펴보면서 검색하다 보니 경상북도 문경에 있는 건물인 거 알게 되었고 정확한 현황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4층 건물의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고요. 4층은 주택인 연면적 798제곱미터의 건물입니다.
토지 면적은 330제곱미터로 약 100평가량 됩니다. 해당 건물과 토지에 대한 평가는 기준시가로 가정을 했고요.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가 48만 7,300원이니까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기준시가는 약 1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건물의 경우 미터당 기준시가는 25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되니 798제곱미터의 전체 건물 기준시가는 약 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10년간 증여했던 재산은 없을 테니까 증여재산 공제에 1,00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며느리가 3억 6천만 원짜리의 건물을 시아버지에게 증여한 후 증여재산 공제 1천만 원을 차감을 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3억 5천만 원이 되고요. 20%의 세율에 누진공제 금액인 1천만 원을 차감하면 계산된 증여세는 5,800만 원입니다. 취득세는 증여의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받으니 1,26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총 7천만 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 셈이죠. 여기서 세금까지 대신 처리해준다고 했으니까요. 7천만 원만큼 남을 정도의 현금을 더 얹어서 증여하게 된다면 8,800만 원 가량 더 증여해야 합니다. 현금 8,800만 원과 건물 및 토지를 증여해서 내게 되는 세금은 8,800만 원 정도 되니 세금까지 깔끔하게 전부 증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감정평가 금액으로 증여를 하게 된다면 더 큰 금액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오늘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세무 문제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직업상 세금 문제를 항상 생각하다 보니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에도 세금에 항상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